10살 이상의 고양이 약 40%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바로 신부전증인데요. 만약 반려묘가 이유 없이 물을 자주 마시거나 소변량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신부전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려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신부전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팬 노소정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고양이 신부전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양이 신부전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고양이들한테 흔히 신부전증이 잘 걸린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신부전은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양이는 사막에서 살던 동물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 적응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신장에서 물을 한 번 더 걸러서 사용하고 비슷한 체중의 강아지보다 신장 기능의 단위인 네프론의 수가 적습니다. 이러한 유전적인 원인 이외에도 구내염이나 전염성 복막염 등 감염성 질환이나 결석, 종양, 췌장염 등 만성 소모성 질환에서도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 중에서 유독 이 신부전증에 취약한 품종도 좀 있을까요? 고양이 품종 중에 페르시안, 브리티시, 엑조틱, 메인쿤, 렉돌, 셀커크렉스에서는 다낭성 신장병이 잘 생기고 아비시니안, 샴 고양이는 아밀로이드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이와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신부전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성 신부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연령입니다. 통계적으로 7살 이상의 고양이는 12%가, 10살 이상의 고양이는 30%가, 13살 이상의 고양이는 80%가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신부전증이 고양이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신부전은 노령묘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신부전은 독성물질 섭취, 비뇨기계 폐색 등으로 수일 이내에 신장 기능이 급작스럽게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급성 신부전은 보통 신장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기저질환을 해결하면 신장 기능은 수일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만성 신부전입니다. 신장 기능의 75%가 망가진 이후부터 보호자분이 발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증상을 확인한 후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만성 신부전이 많이 진행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위험한 질환인 만큼 조기 진단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고양이 신부전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신부전을 진단받기 1에서 3년 전부터 식사량과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입냄새 악화, 잦은 구토, 변비, 활동량 감소, 다음 단뇨와 모질 악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신장 기능의 대부분을 소실하게 되면 경련, 보행 실조, 시력 상실 등의 심각한 증상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신부전증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나요? 가장 흔하게 진행되는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BUN, 크레아티닌, 인, 칼슘 수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혈액 검사들은 신장 기능이 70%까지 망가져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식이나 탈수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변동폭이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SDMA 같은 조기 신장 평가나 UPC 수치, 비뇨기계 초음파 등의 검사까지 진행해야 신부전의 원인과 정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받은 후에는 또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만성 신부전의 경우 신장의 기능을 되돌리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 치료법의 중점은 혈중 독성 물질의 농도를 줄여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저인, 중단백 시기로 독성 물질의 생성을 줄이고 인흡착제와 활성탄 복용으로 독성 물질 흡수를 억제합니다. 또 수액 처치로 독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면서
신기능 저하에 따른 추가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 처치를 병행합니다. 네,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그럼 완치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신장 독성이 있는 물질의 섭취 또는 비뇨기계 결석이 원인인 급성신부전의 경우엔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신장 기능의 일부는 되살릴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신부전의 경우 어떠한 처치를 진행해도 망가진 신장의 기능이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의 초기에 발견했다면 적절한 처치를 진행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7살 된 페르시안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먹이기가 너무 어렵네요. 약을 사료에 섞어주면 사료를 거부하고 입에 약을 넣으려고 하면 도망가기도 해요. 약을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저도 경험이 있는지라 반려동물한테 약을 먹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약을 먹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캡슐약이나 알약을 목구멍 깊숙이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가루약을 물에 녹여서 입안에 흘려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루약을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에 섞어서 코나 입천장에 발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고양이들은 이 모든 방법들을 싫어합니다. 또 아픈 고양이들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약 먹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프기 전에 약 먹는 연습을 보호자분과 같이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덜 힘든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좋은 팁이라기보단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팁만 말한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데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네, 우리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이는 10살 된 샴 고양이입니다. 최근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고양이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보조제나 영양제를 추가로 먹이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보조제나 영양제, 신부전증 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병원에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신장 보조제는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중에 되게 여러 가지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메가3, 항산화제, 신장 전용 유산균 등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리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고양이 신부전증을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건조사료만 먹는 고양이는 신부전증 위험이 높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건조 사료를 먹는다고 신부전증에 걸릴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물론 건사료를 먹으면서 충분한 물을 마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물을 잘 마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건사료만 먹는 것보단 습식 사료도 같이 급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수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습식 사료를 주는 거 말고 또 음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물그릇의 크기나 위치, 높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해서 여러 군데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이제 물그릇의 재질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받아서 유리나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자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유리들을 좀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해서 아니면 요새 강아지 고양이용 급수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탈수 방지를 위해 수액을 자주 맞으면 좋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도 약간 탈수가 오거나 기력이 떨어질 때 수액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액을 맞는 거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서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수액은 정맥수액과 피하수액으로 나뉩니다. 두 방법 모두 혈중 노폐물의 농도를 낮추는 데에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혈압 증가, 그리고 과량 투여 시 폐수종의 위험 등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액 처치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시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고양이 신부전증을 예방하려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말고도 또 좋은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신부전은 사실 유전적인 특징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과하지 않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 그리고 음수량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가끔 예방적으로 신장 전용 처방 사료를 먹어도 되냐고 여쭤보는 보호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신장 전용 처방 사료는 단백질의 함량이 극단적으로 낮아서 예방적으로 먹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또 만성 신부전은 미리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5살에서 6살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팻, 오늘은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고양이 신부전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